네. 자, 네, 낙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최영희님, 훈이님, 리소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JJ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15월 형이선님도 어서 오시고요. 장부자님, 용대방님, 오리온제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양평호수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 DBT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네, 우리 하늘이님하고 레몬트님, 네, 친암동님도 어서 오시고요. 천호부장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여기 비로그인 네, 아이디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호추에스님하고 자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주식을 분석하면 이제 위험한 이유 이제 요걸 주제로 오늘 저희 방송을 준비했거든요. 오늘은 뭐 종목 얘기 안 하나 보다 뭐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굉장히 적게 들어오셨네요, 그죠? 오늘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편하시니까, 휴대가 편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호가창을 본다든지 차트를 분석한다든지 뭐 어떤 이제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이 얘기만 할 것 같죠? 네, 아니요. 네, 크게 보는 법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크게 보는 방법. 뭐냐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지수, 그 다음에 종목들 있죠?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들, 그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 오늘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차트 분석이나 호가창 분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같이 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잘 듣고 여러분들 꼭 좋은 쪽으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건데 생각보다 좀 덜 들어오셨네요, 그죠? 그래도 시작을 해보죠. 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되게 많이 올랐죠, 그죠? 네, 0.9%까지 상승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오늘 잘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시황은 또 짚어드려야 되니까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0.9% 뭐 잘 올라왔죠, 그죠? 어제 뭐 하루 하락 나오니까 뭐 조정을 것처럼 또 사람들이 그러던데 정말 제발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음봉 하나 나오면 그냥 난리가 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었죠. 어제 코스닥이 장중에 1.9%까지 급락했었고 이제 흔들어 놨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네. 속지 마시라고 신경 안 써도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죠? 네, 1.09% 네, 상승으로 잘 끝났습니다. 잘 보시면 계속 뭘 달아나요? 여기처럼 아래 꼬리를 달면서 붕 떠있죠. 그쵸?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아무튼 하루 하락을 하니까 뭐 조종할 것처럼 아주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별일 없었죠. 그쵸? 네. 제가 저녁 방송할 때 항상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방송을 하냐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들으시고 내일도 마음 편안하게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그죠? 네. 관리하면서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지수 이렇게 오늘 지수가 이렇게 마감한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개인 투자자들 머뭇머뭇거릴 텐데 이분들 또 나중에 다 놓치겠구나. 조금 올라가다가 음봉만 나오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회원들 중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힘들어요. 조정 나올까봐 또 이런 거 나올까봐. 근데 이런 게 나와야 큰돈이 벌리는데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아무튼 지금 머뭇머뭇거리다가 다 놓칩니다. 네, 지금은 무조건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문가가 원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날 때까지 조금만 버티시면 돼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단기다 하루만 더 참아보세요. 네, 내가 스윙이다 일주일만 더 참아보세요. 내가 중기 좋아한다 한 달만 더 참아보세요. 나 장기 좋아한다 어지간하면 스윙이나 중기 하세요. 네, 지금 장기는 좀 그렇고 아셨죠? 네. 조금만 본인이 원하는 거에서 조금만 더 참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말씀 드려놓고 일단 어제 제가 사전에 약속드렸던 그 내용을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수 얘기는 뭐 별로 할 거 없어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하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조금 배우면 돼요. 너무 많은 걸 배우면은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어져요. 하지만 정말 지금 필요한 거 있죠?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거를 조금 배워두면 마음이 편안해요. 왜요?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걸 채워 넣을 수 있을 만큼만 조금만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이겁니다.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차트 분석이나 호가창을 분석하면 어떻게 된다? 네, 망합니다. 여기 이제 좀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요, 망합니다. 대놓고 얘기하면 망하거든요. 왜 망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에 스마트폰 되게 좋죠, 그죠? 저도 이제 삼성 저는 이제 아이폰보다는 삼성 갤럭시 폰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그쪽 걸 쓰는데 아이폰도 좋죠, 그죠? 네. 네. 요즘에 스마트폰이 참 잘 나왔어요, 그죠? 네. 참 좋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남녀노소를 이제 불문하시고 잘 쓰고 계실 텐데 결론 시작과 끝은 이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차트 분석하시면 망합니다. 호가창 분석을 하시면 망합니다. 네,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자, 결론을 먼저 선포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왜 망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면요, 화면이 너무 작아요. 화면이 너무 작아요. 옛날보다 커졌죠. 그쵸? 근데 화면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안 돼요. 왜냐면요, 주식 분석 있죠? 기업 분석이건, 경제 분석이건, 차트 분석이건, 호가창 분석이건, 그죠? 심리 분석이건 뭐건 간에 무조건 크게 보고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분차트나 아니면 호가창도 굉장히 짧은 구간의 호가창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분석하시고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냥 성량값, 그냥 성량값 안에 들어가서 주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뭐죠? 분차트 분석할 줄 아시면요, 나중에 매매할 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그런데 그거부터 배우면은 그냥 성량값 속에 들어가서 주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요? 그거부터 배웠으니까. 처음에는 큰 거부터 배워야 돼. 큰 거. 대학교건 어디건 간에 대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간단한 기술을 배울 때도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가르쳐요? 무슨 개론이라고 하죠. 특히 대학교 가면 들어갈 때 그 개론이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거를 배우죠. 정의, 그죠? 그 개론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원론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론 다음에 강론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깊이 있게. 그렇게 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요즘에 주인이 분들은 여기 주식시장 특성상 들어오자마자 빨리 돈을 벌고 그다음에 손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뭐부터 하시느냐? 기술부터 배워요. 근데 그 기술을 그렇게 배우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 기술을 어디에서 쓰냐면 스마트폰 안에서 다 하려고 그래요. 내 손바닥만한 그 안에서 다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 스스로 시야를 굉장히 좁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봐야 되는데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차트도 있잖아요.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정말 내가 주식으로 내가 한번 끝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모니터도 저기 40인치로 그냥 바꿔버리세요. 그냥 40인치 모니터 써보셨어요? 시원합니다. 40인치로 주식하시면 세력이 어디 숨어있는지 다 보일 것 같죠? 보여요. 네, 농담 아니에요. 크게 보기 때문에 거래량 이렇게 변하는 거 있죠? 그게 보입니다. 아무리 눈에 노안이 오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보입니다. 그게. 똑같은 차트를 스마트폰으로 보면요, 안 보여요. 이해되세요? 공감 가시나요? 화면이 너무 작다고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수많은 분들이 스마트폰만 갖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이제 회원 중에 이제 20대나 30대 회원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혈기 왕성한 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죠? 에너지가 넘치실 겁니까? 그분들은 진짜 열심히 뭔가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근데 막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거 이런 게 있더라 그래요.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다 스마트폰으로 보더라고요.
그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서 그 얘기를 듣고 뭘 알려주고 싶어서 자, HTS 켜봐라. HTS는 이제 보통 우리가 컴퓨터로 이제 키는 거죠. 휴대폰으로 이제 키는 그거를 우리는 보통 MTS라고 하고, 데스크탑 PC에서 키는 걸 보통 우리가 HTS라고 부르죠. 뭐 홈 트레이딩 시스템, MTS는 모바일에서 MC 아닌가요? 뭐 그건데, 그럼 HTS 켜봐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 사람이 요즘 그런 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C로 HTS를 깔아본 적도 없는 그런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필요 없다 이거죠.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그만 기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주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걸 분석하면 망한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네. 왜 그러겠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왜 그런지 사례를 한번 쭉 얘기해 드릴게요.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크게 보고 분석해야 되는데 너무 작은 화면으로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작아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지수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제가 시황 잡아드릴 때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시황 잡아드릴 때 뭐 저는 큰 거부터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얘기하고, 미국은 선진국이죠. 그 다음에 신흥, 이머징 마켓을 얘기하고, 그쵸? 네. 그 다음에 환율 얘기할 거에서 환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수 얘기하고, 지수도 코스피 얘기하고, 코스닥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형주 얘기하고, 중형주 얘기하고, 소형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허락되면, 아니 필요하면 뭐예요? 잡주도 얘기해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테마주 얘기하고, 그죠? 제 개인적인 얘기하고 끝내요. 잘 보시면 순서가 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갑니다. 못 느끼셨나요? 거꾸로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요거 순서 지키면서 얘기합니다. 왜냐면 주식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경제 공부할 때도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경제학과 출신은 아닙니다. 근데 다시 또 배웠겠죠, 그죠? 주식하면서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이게 좋은 습관인 거죠. 요거를 배울 때는 잘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뭘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기법 같은 거 그만 배우시고 잘못된 습관을 교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손실이 덜 나고요, 수익이 많이 납니다. 자,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얘기하느냐? 종목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오늘은 지수도 얘기할 거고 종목도 얘기할 거거든요. 지수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차트를 다른 걸 갖고 올게요. 이쪽은 약간 좀 차트가 짧은 기간밖에 안 보여줘가지고 큰 거 가지고 올게요. 이 차트가 잘 보이신다?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잘 보이세요? 이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오케이. 네. 자, 보세요. 자, 오늘은 뭐 천천히 얘기할게요. 네. 자, 코스피 지수부터 보죠. 코스피 지수인데 차트를 보실 때는요, 차트 호가창도 똑같은데 차트를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휴대폰으로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 컴퓨터로 이렇게 일반 컴퓨터로 차트를 보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한 요 정도로 놓고 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요 정도. 컴퓨터로 봐도 이 정도만 놓고 보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뭐 길게 보시면 이 정도? 그쵸? 보통 차트를 보실 때 그 차트를 보는 기간이 현재 시점 대비 3개월, 6개월, 1년 정도로 놓고 보통 그래요. 개인들이 이 정도만 놓고 봐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면 무조건 크게 놓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초보들이 보통 이렇게 놓고 봐요. 3개월치. 이렇게 딱 놓고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기를 해볼게요. 딱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오, 많이 올라갔네. 떨어지겠잖아?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 정도 다시 놓고 보는 거죠. 앞에서 이만큼 가다가 뚝 떨어졌으니까 뚝 떨어지겠네? 되게 단순하죠. 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건데, 오, 거래 많은 거 보니까 세력이 팔아먹었나 보네. 무조건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안 좋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단 이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다는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한 요 정도, 최소한 내가 초보다 그러시면 최소한 3년 정도는 이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20년, 여기 19년, 18년, 여기 17년, 여기는 16년까지 나오네요. 한 요 정도는 놓고 보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흐름이요? 그래, 이렇게 역별로 가다가, 그쵸? 잘 보세요. 역별로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처음에 1차 유행 왔을 때 그때 폭락하고 나서 주시장에서 대규모 돈을 풀면서 어떻게 됐어요? 날아가고 있구나, 지금은 기회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되거든요. 차트는 무조건 크게 봐야 돼요. 왜냐면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차트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위쪽에는 주가, 아래쪽에는 거래량, 그죠? 진짜 중요한 게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여러분들 맨날 여기만 분석하죠. 이게 더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맨날 여기만 보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가는 뭐가 중요하냐, 방향이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횡보냐,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방향만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계속 우상향으로 갈지 아니면 횡보할지 아니면 밑으로 떨굴지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게 누구냐면 거래량이에요. 근데 거래량을 대부분 무시하시죠. 이거 안 보더라고요. 이거 안 보고 맨날 차트만 보는 거 있죠. 주가만. 차트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위쪽에는 주가, 아래쪽에는 거래량. 근데 주가 쪽은 또 뭐예요? 세력들이 엄청나게 쉽게 잘 속여요. 금방 속일 수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래량은 못 속여요. 절대 못 속여요. 들어오고 나간 거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못 속여요. 못 속인다니까요. 근데 맨날 여기만 읽는 거예요. 여기만. 그것도 휴대폰 들고 한 3개월치만.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네. 제 목소리가 자꾸 올라가죠, 그죠? 네.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휴대폰을 그렇게 보시면 망한다고, 제가 답답하니까 목소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업되고 있죠, 그죠? 네. 이거를 갖다가 컴퓨터로 봐도요, 이렇게 짧게 놓고 보면은 이 거래량이, 이 중요한 거래량이 그냥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앞에랑 비슷한 것 같은데? 세력이 팔았나? 뭐야 이거? 그냥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개인들이 다 빚내가지고 주식한대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뭐 빚내서 주식 많이 한대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 거 같죠? 그래서 거래량 많네? 근데 개인들이 빚내서 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죠? 그쵸? 네,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차트를 좁게 보면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이 거래량이. 그런데요, 그냥 자 요렇게 몇 년이에요? 2014년도부터니까 대충 한 6년, 7년이죠. 네. 이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이에요. 방금 보셨던 그 거래량이 이거거든요. 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거래가 증가하면서 전고점을 뚫었죠. 그럼 뭔 줄 아세요?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거래량이 어디서 폭증했어요? 여기에서. 이건 뭐예요? 세력이 물량 거머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쭉 올리다가 돌릴 때 여기서 거래가 또 터지죠. 뭐예요? 공중에서 눌림목 돌리면서 개인들 물량 뺏었다는 얘기예요. 신고가 돌파하면서 거래가 또 늘어나죠. 신고가 돌파하면서 개인들 물량을 또 뺏었다는 얘기예요. 뺏었다고요. 여러분들은 뺏겼고. 뭘 뺏겼어요? 주식을 뺏기셨나요?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옵션, 프리미엄을 뺏기신 거예요. 그런 기회를 뺏기신 거죠. 누구한테? 세력한테 여러분들이 주신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력이 뺏었다기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갖다 바치신 거예요. 이거를 휴대폰으로 보면 이게 보이겠냐고, 이게. 좁은 화면에서 이게 안 보이죠. 휴대폰으로 보는 사람이 이렇게 6년, 7년치를 보겠어요? 안 본다니까요.
컴퓨터로도 안 보는데, 그쵸? 네. 제가 오죽하면 모니터 저기 40인치로 제가 바꾸라는 얘기 하잖아요. 안 바꾸셔도 돼요. 한 20인치만 쓰셔도 이 정도 다 보여요. 자, 더 크게 볼까요? 저기 2002년도부터 18년치입니다. 이 거리랑 안 보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큰 돈 들어와 있다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서 막 1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증시가 폭락 나오는 거 아니냐? 당신은 왜 그런 얘기 안 해주냐? 폭락 나오면 책임질 거 아니야? 폭락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서 폭락 나오는 바람에 어떻게 됐는데요? 돈을 잔뜩 풀었잖아요. 경제 망할까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000명 넘고 하면 정부에서, 특히 이번 정권은 세금을 막 함부로 쓰죠. 돈을 막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돈 안 풀겠어요? 더 풀겠네요. 그러면 주식시장 또 날라가겠네요. 안 그래요? 폭락 나왔으면 좋겠어요. 싹 쓸어버리게 진짜. 폭락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나라 경제 살리려고 돈을 더 많이 풉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시장으로 더 많이 들어오죠. 이제는 중고등학생도 들어올 판이에요 지금. 네, 부흥님. 전날보다 주가가 상승한 날은 빨간색이고요. 네, 상승 못한 날은 파란색이거나 뭐 그렇습니다. 네. 고압이면 초록색인가 그렇고. 그건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네. 답변이 됐죠? 네. 네네. 간단한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자,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망설이실 거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만 그랬을까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만 이렇게 거래가 많았겠냐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위기는 언제요? 1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급락이라 그랬죠. 대충 1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죠. 여기 폭락했을 때, 이때는 뭐가 왔어요? 금융위기. 그쵸? 10년 저거 오더라고요. 10년 전 여기에요. 폭락했었죠. 잘 보세요. 거래가 순간적으로 폭증하죠. 바닥에서.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돼요. 순간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이 들어옵니다. 순간 거래량이 폭증합니다. 바닥에서. 그리고 또 한 번 늘어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국 주식 중에 아마존 있죠? 아마존이 이 당시 몇 달러였더라? 하여튼 아주 그냥 미국 증시, 우리나라 난리 났었어요 그때. 이때 다 망한다고. 인류가 멸망할 것처럼, 다 거지 될 것처럼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리먼 브라더스,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런 것들. 그때 그래서 전 세계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경제를 살린다고. 그 돈들이 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대세 상승장이 열렸죠. 날라갔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거래가 늘면은 개인들이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세력들이 물량을 거머쥔 거라니까요. 근데 뉴스엔 이렇게 나와요. 개인들이 빚내서 주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위험하다고. 근데 실제로는 누가 샀어요? 세력이 샀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자, 스마트폰으로 보면 이런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자, 대충 10년 전에 어디에요? 9.11 테러 일어났을 때 마치 전세계 3차 대전이 임박한 것처럼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거 보이세요? 이 거래량 나오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 망한. 이때 그 어디에요? 그 이라크전 있죠? 네. 그때 이게 2003년도인가 그때 아마 2003년 맞죠? 그죠? 그때였을 겁니다. 9.11 테러가 2001년이었나요? 언제? 2001년 맞죠? 그죠? 9.11 테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시 정권에서 이라크 전쟁으로 들어갔었죠. 네. 전 세계 아주 시끄러울 때. 그땐 전쟁이었죠. 여기는 이제 금융시장 붕괴. 10년 뒤에는 코로나 팬데믹. 약간 레퍼토리가 바뀐 거지 대충 10년에 한 번꼴로 이런 게 온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전쟁과 테러와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대량거래가 터졌었죠.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이 이만큼 갔습니다.
이때 중국 같은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막 포스코 같은 거 상한가 하는 거 기억하세요? 난리 났었어요. 이 거래량이 언제 늘어나요?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망한다고 했을 때 그때 늘어난다니까요. 여기도 거래가 순간적으로 확 늘어나죠. 여긴 언제예요? 외환위기 아닌가요? 98년, 97년, 98년 외환위기, 그죠? 네. 이때는 거래량이 안 늘어났을까요? 아니요. 거래량은 제가 요즘에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절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기랑 여기랑 절대평가하면 안 되고 상대평가해야 되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는 컴퓨터가 HTS가 보급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잘 몰라요. 주식을 많이 안 했을 때예요. 지금처럼은. 네.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겠죠. 자, 여기를 볼까요? 바닥을 찍고 내려올 때 순간적으로 거래가 폭증하죠. 누군가는 싹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좀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뭐냐면 세력이 뭐 하루 이틀 2, 3일 만에 매집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지수나 한 나라의 증시에 들어오는 큰 세력들은 매집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큰 돈인데 그게 2, 3일 만에 매집이 끝나겠어요? 6개월, 1년, 2년씩 걸립니다. 들어와서 싹 쓸어갔잖아요. 이렇게 보이니까 보이시죠? 싹 들어갔잖아요. 바닥에서, 그죠? 싹 쓸고 뭐 했어요? 본인들이 샀으니까 본인들이 올려야죠. 오늘 중요한 거 배우시죠, 그죠? 네. 스마트폰 얘기했더니 오늘 하루 종일 스마트폰 얘기만 할 줄 알았나봐요.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한 30%는 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그죠? 네. 자기들이 샀으니까 자기들이 올리는 거예요. 외국인은 원래 우상향 물타기 하거든요. 우상향 매집이라는 표현이 더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이 당시에 IT 버블 쫙 이 당시에 이제 코스닥이 이제 아주 열풍이었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이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다 크게 보죠. 여기는 1980년, 지금은 2020년. 자, 40년 전이죠. 외환위기, 9.11 테러, 금융위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그때마다 거래가 솟구쳤었어요.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죠. 여러분들 이때마다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아깝죠, 그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아깝죠, 그죠? 아, 그 당시에 좀 살걸. 그쵸? 아깝죠? 네. 주식시장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올라가요. 다만 이때마다 굉장히 진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네. 실물경제 위기가 와요. 9.11 테러 일어났을 때 분위기 정말 삭막했고요. 외환위기 일어났을 때 정말 힘들었죠, 그죠? 네. 금융위기 일어났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굉장히 힘드셨죠? 지금도 힘든 걸 겪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왜요? 다시 갑니다. 이렇게 큰 위기가 와야지만 전 세계에서 돈을 풉니다. 즉 유동성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급등하는 거예요. 복잡한 경제 용어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부했는데 왜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공짜로 사용하시는 차트 보고도 이거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설명하죠, 이거를.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공짜 차트 가지고 다 설명하잖아요. 왜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제발 속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 거래량 이거 안 보이세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안 보이시냐고. 여기랑 거의 맞먹죠, 그죠? 이 당시에 중국, 우리나라, 그때 특히 대중국주들 펀드 얼마나 많이 날라갔는데요. 그때는 선진국이 별로 못 가고 이머징 마켓이 그렇게 많이 갔어요. 지금 누가 많이 갈까요? 안 궁금하세요? 그때의 거래량이 지금 또 터졌어요. 제발 이 기회를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는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니까요. 언론에 속아서
그 다음에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이 상승장에 소외당하신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이런 걸 분석이 되겠어요? 안 보여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안 보여요. 네. 똑같이 제가 얘기한 거를 해놓고 보세요. 뭐가 보여요? 돋보기를 켜놓고 봐도 안 보이는데. 네? 그냥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스마트폰으로는 뭘 하시면 돼요? 매매만 하세요. 매매만. 얼마나 편해요, 그죠? 매매하기 너무 좋죠, 그죠? 네. 내 분석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호가창 얘기도 할 건데요.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다, 도움이 됐다. 2번 찍어보세요. 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저도 마음 편안하게 종목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즐거운 종목 얘기, 그죠? 네. 막 이렇게 종목 얘기한다고 이렇게 방송한다고 예고를 하면요, 그러면 막 엄청난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뭐 스마트폰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한다면 좀 덜 들어와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종목을 볼까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차트를 쭉 설명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쪽이 아니라 여기가 중요하다 이거죠. 거래량이 변하는 추이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요.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거래량 특강을 하고 있어요. 한 2달 정도 잡고 지금 얘기를 할 건데 계속 거래량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밤에는 이제 무료 회원들만 위주로 방송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밤에 못한 얘기를 하거나 뭐 하여튼 이어지는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야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아무튼 거래량 쪽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면을 크게 보고 차트도 크게 보셔야, 그래야 실력이 늘고요. 차트를 잘 봐요. 차트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흘러가는 맥을 잘 짚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기 그만 보시고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종목 얘기 넘어갈 거예요. 보세요. 자, 이 차트는 이제 빼고, 자, 유니크 말고, 자, 뭐부터 볼까요? 경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경농이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농업 관련주예요. 비료 회사인데, 이 경농이 이제 최근에 여기 보시면 8월달에 급등을 했었죠, 그죠? 네, 8월달 왜 급등했어요? 8월달에 급등했던 이유는 그때 긴 장마, 홍수 피해가 났었죠. 그러니까 그런 농업 관련주들이 이제 크게 올라갑니다. 왜 농업 관련주 올라가냐면, 여기 주린이분들 계실 테니까, 비만이 오고 홍수 나면은 농업 관련주가 올라가요. 아니면 이제 너무 뜨거워서 농작물이 타 죽었다든지. 농업 관련주가 왜 올라가냐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사람이 아프면 뭐 먹어요? 보약 먹죠. 사람이 너무 이제 죽을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뭐예요? 링거, 포도당 주사 맞죠? 힘드니까. 왜요? 회복하려고. 그쵸? 네. 자, 비가 많이 오고 습해요. 그리고 막 물이 많이 와서 막 침수됐어요. 햇빛을 많이 받고 강압성을 해야 되는데 많이 못 먹었어요. 비가 오니까 흐릴 거 아니에요, 그죠? 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광합성을 옳게 못하고, 그러니까 먹는 건 부실하고 맨날 그냥 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뭐 해야 돼요? 약 먹어야죠. 그게 뭐겠어요? 비료. 아파요. 벌레들이 막 와서 깨물어요. 뭐 줘야 돼요? 농약 줘야죠. 그쵸? 포도당 주사 맞아야죠. 비료.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농작물에 큰 피해가 오면 비료 관련주들이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프니까 약 줘야죠. 그쵸?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다음에 장마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빨리빨리 눈치껏 사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때 가서 비료주가 왜 가요? 이해가 안 가네?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거는 농대 안 나와도 그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경농이죠. 네. 뭐 공대, 농대, 상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주식을 하다 보면 네. 세상을 보는 게 커지게 돼 있어요. 네. 이때 급등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 당시의 관점으로 가서 봐야 되겠죠? 주식 이제 초보분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당시 관점으로 가서 볼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딱 요만큼, 3개월에서 5개월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더 갈까 말까 그러거든요. 차트 요만큼은 보고. 근데 보니까 어때요? 들었다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비가 계속 올 것 같아요. 이 장마가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알아보니까 이게 이러이러한 테마주인데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실적이 좋아질 거래요. 그래서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래량을 보니까 연기를 좀 하는 겁니다. 거래량을 보니까 여기보다 거래가 2배가 터졌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호가창을 보니까 쭉쭉 올려요. 그냥 수급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유튜브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핸섬한 젊은 분이 이거 더 간다는 거예요. 왜? 세력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거래량을 보니까 세력 들어온 것 같아요. 혹시나 싶어서 여기서 안 샀어요. 이틀 있다 보니까 막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미쳤지. 내가 샀었어야 됐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수급이. 그래서 여기서 더 늦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그죠? 네, 샀어요. 샀죠? 그죠? 네, 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돌리다가 떨어졌겠죠? 왜요? 재밌는 거 뭐냐면 이 이후로 비가 그쳤어요. 웃어서 죄송한데요. 네. 참 그래요, 그죠? 네. 세력들도 기가 막히다니까.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네. 비를 자기들이 뿌리는 거냐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그냥 네? 비가 그쳤어요. 대충 이때쯤에 비가 끝입니다, 실제로. 비가 그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끝이가 안 끝이건 간에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저도 이제 웃으면서 편하게 방송하는 거예요. 이게 세력이 들어온 것 같죠? 차트를 이렇게 보면 모르는 거예요.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걸로 이제 보이니까. 근데 그냥 차트를 크게 놓고 볼게요. 그냥 아예 그냥 확 크게 그냥 2012년도부터 보이는 겁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 한 8년 치죠, 대충. 이런 거래 터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터졌어요? 여기서 터진 거예요. 어디에서요? 급락 나오기 직전. 여기서부터 급락 나왔잖아요, 이렇게. 급락 나오기 직전까지 가서 이런 대량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럼 이게 여기서 더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더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차트로 봐도 더 가기 힘들겠죠. 차트를 크게 볼 줄 알았다면 여기에서 안 샀을 텐데. 그렇잖아요. 안 샀을 텐데.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직전 고점. 여기서부터 떼구르르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락을 시작한 제일 꼭지거든요. 여기가. 최고점은 여기지만 이게 왜 여기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당겨서 보면 돼요.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급락했죠? 그리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렸었어요. 상승을 시도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죠. 재료가 없으니까 북한하고 이제 뭐 그런저런 이제 뭐 그런 게 다 이제 끝나버리니까 그냥 하락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에 대북주로 갔는데 대북주 있죠? 대북주들이 마지막으로 잘 갔던 데가 언제냐면 처음에 싱가포르에서 미국이랑 북한 정상회담 했고 2019년 2월 달에 베트남에서 회담했었죠? 근데 회담이 잘 안 좋게 끝났죠? 그때가 여기에요.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갈 재료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정상회담 안 했잖아요. 여기가 끝이었던 거예요. 그 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였다는 거죠. 그렇죠? 자, 체크해놓고 보죠. 거기가 하필이면 여기였던 거예요. 대량 거래가 한 번 터진 게 2번 터졌어요. 나가라 빨리. 세력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근데 무시하고 들어간 거죠. 여기서 물린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등 없이 그냥 계속 떨어지잖아요. 비가 안 와서요? 아니요. 세력이 아직 있고 이게 재료가 살아있었으면 비가 아니라 눈이 와도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뭘 실수한 거예요? 직전 고점에서 하락을 시작한 직전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졌는데 이걸 간과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물리신 분이 알고 물렸을까요? 모르고 물렸을까요? 모르고 물린 거죠. 왜 몰라요? 휴대폰으로 주식하니까. 컴퓨터 갖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안 보니까. 근데 휴대폰으로 하면요 이걸 알고 봐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휴대폰으로 뭐 하지 마세요. 제발. 특히 젊으신 분들. 스마트폰 편한 거 알아요. 근데 정말로 잘하고 싶으시면, 주식 분석을 잘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량거래 터졌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차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는 맨 마지막에 보든지 아니면 약간 거들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거시경제, 그 다음에 기업 분석, 그죠? 그 다음에 심리 분석,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참고하는 게 차트인데, 차트도 중요하지만 차트가 제일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트 분석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그게 얼굴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 사람의 감정, 기분 이런 거 다 드러나죠, 그죠? 얼굴에 드러나죠. 그 사람이 아픈지 행복한지 슬픈지 얼굴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차트도 똑같습니다. 그 기업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 100%까지는 아니지만 차트에서 드러납니다. 어디에서요? 여기가 아니고 보통 여기서 드러납니다. 거래량 쪽에서 드러난다니까. 신호를 준다고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얼굴이 황달이 낀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피곤하면 눈 밑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다크서클이 낄 수도 있고, 몸에 어디가 안 좋으면 신호를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차트에도 신호를 줍니다. 이게 뭐예요? 세력들이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나 나가요, 이렇게. 우리 나가요. 네. 알려주고 있었는데 이거를 헷갈리는 거죠. 여기만 보고 뉴스만 보고 엉뚱한 얘기 듣고 더 간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나중에 물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물리고 나서는 이게 보여요. 아세요? 네. 물리기 전에 안 보이는데 물리고 나면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왜요? 너무 힘드니까 종목 진단을 종목 진단, 그것도 무료로, 무료 종목 진단 받으러 간 거예요. 예, 그때 가서 얘기해 주는 거죠. 실수하셨네요.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아, 사기당했구나, 이런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자, 힌트를 준다 그랬죠? 비만이 오고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으면 경농만 가겠어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또 다른 농업 관련 회사들이 있겠죠? 조비. 조비도 보시면 같은 시기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거래가 있죠? 잘 보세요. 크게 놓고 보죠. 여기도 거래가 알아듣게끔 터지고 있었어요. 주가가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잖아요. 뭐예요?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 갔다는 얘기예요. 아까 경영이랑 똑같은 거였죠? 하나 더 볼까요? 효성OMB. 그때 저희 방이 이게 다 보유 종목이었어요. 다 팔고 나왔어요. 여기서 다 팔았어요. 거래 터질 때 우리는 다 팔고 나왔다고. 다 나왔다고요. 효성OMB 어땠을까요? 여기까지 왔다. 세 종목이 다 똑같죠? 2019년 2월달 미국 베트남 정상회담 할 때 그 지점까지 다 메꿨던 거예요. 못 보던 대량거래 터지고 끝난 거죠. 그렇죠? 이거를 휴대폰으로 보면 보일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컴퓨터 HTS로 보셔도 이렇게까지 안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크게 보세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쉽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크게 보셔야 돼요. 대량거래가 터지면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는 대량거래 터지기 전에 팔았어요. 그날 팔긴 팔았는데 아침에 그냥 쭉 올라갈 때 일찍 팔아버렸어요. 왜요? 대량거래 터진다는 걸 알거든요. 전문가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 오늘 터지겠네. 안다니까요. 전날 알 수도 있고요. 알아요, 이거를. 왜요? 이게 경험이거든요. 터지겠구나. 쭉 보는 거예요. 더 가나 못 가나. 대량거래 터지는데 신고가 못 나겠다 싶으면 전략모드에서 내버리는 거예요. 왜요? 회원들 수익 챙겨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조비랑 경농이랑 효성OMB 다 보유 종목이었거든요. 그 세 개를 저희 방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거의 같은 시점에 다 팔았겠죠? 그리고 우린 빠지는 거예요. 우린 여기 없어요. 세력도 없어요. 우리도 없고. 누가 남아있어요? 차트를 좁게 보고 뉴스만 보고 이제 급하게 들어가신 분들만 남아있는 거죠. 물린 거죠. 조정이 이제 얼추 끝나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나쁘진 않아요. 사란 얘기 아니에요. 네.
네, 아무튼 여기서 사셨으면 8월달에 한여름에 사셔가지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12월달인데 얼마나 고생들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물리지 마세요. 차트를 크게 보셔야 돼요. 자, 시간 괜찮으시면 10분만 더 할까요? 괜찮으면 3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길어지네요. 난 한 30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30분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좀 더 할까요? 좀만 더 해볼까요? 그래요. 유니크, 수호차 좋아하시죠? 수호차 유니크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니크가 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주고 산 거예요. 왜 샀을까? 여기 요 정도 살짝 눌러줄 때 요 정도에서 주고 산 거예요. 왜 샀을까요? 자, 왜 샀을까요? 자, 수호차는 뭐예요? 유니크는 어떤 회사예요? 네, 수호차죠. 수호차 과거 대장주예요. 과거 대장주. 굉장히 유명한 대장주예요. 인터넷에 수호차 치면 유니크 바로 나와요. 네이버야 나한테 수호차 대장주를 알려줘 그러면 유니크 바로 나온다니까요. 이 종목이 보세요. 멋지지 않나요? 출렁출렁 이렇게 하더니 드디어 거리를 쭉 뽑으면서 양봉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니까 상한가도 아니에요. 보니까 상승률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상승을 이제 막 상승 시작하는 것 같고,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 맨날 그냥 수호차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정의선 현대 정의선 그 현대차 그 회장님도 계속해서 뭐예요? 수호차 하고 있고, 저기 보니까 아무튼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분위기 좋았다고요. 보니까 이제 막 상승 시작한 거 같잖아요. 차트 보니까 그렇게 생겼죠. 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이제 막 가격이 상승 시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쭉 눌러주니까 어때요? 그래, 얼마나 매수하고 싶었겠어요. 그쵸? 거래도 없이 눌림목처럼 보이죠? 네. 여기서 이걸 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안 좋게 생각한다고. 왜 그러냐? 당신 이거 거래량 봤냐? 봤대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매매하지 말라고 당신. 왜 그러냐요? 거래량 봤냐고. 봤대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제가 그 사람한테는 제가 상세히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자 보세요. 뭐가 문제냐면 그냥 점프해 버릴게요. 그냥 크게 볼게요. 2012년도부터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유니크가 수호차 대장주였거든요. 이렇게 날아다닐 때도 거래량 이거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에 2배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어디까지 갔어요? 11,000원 근처까지 갔었죠. 여기 11,000원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를 봐야 되겠죠, 그죠? 차트를 이게 안 보는 거예요. 차트를 보긴 보는데 크게 안 보는 거예요. 11,000원이 어디냐면 여기 2019년도에 대통령이 맨날 수호차 타고 돌아다니고 프랑스 가서 막 수호차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있죠. 그 당시가 이 당시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유니크를 엄청나게 많이 물렸었어요. 그리고 여기 유니크 자사주를 팔았어요. 유니크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았다고. 왜요? 비싸니까. 자기 회사의 주가가 비싼지 싼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 기업의 대표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대표님이 지시한 거예요. 자사주 팔으라고.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다 물렸어요. 그럼 뭐예요? 악성 매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가격대 얼마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10,000원대부터 13,000원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죠. 이 가격이 어디까지 갔어요? 16,000원까지 갔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 위로는 뭐예요? 여기
여기 위로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기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이걸 왜 못 봤을까? 왜 못 봤을까요? 차트를 여기만 놓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죠. 이걸 산 거예요. 지금도 못 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유니크가 평생 못 가진 않겠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사야 되는 게 옳았다, 아니다, 안 사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휴대폰으로 보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자, PC로, 그죠? HTS로 보면은, 물론 이제 휴대폰을 봐도 이런 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냥 컴퓨터 HTS로 보면은 그냥 이거 종합 현재가 창이거든요. 이런 거 딱 키면요, 여기에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오늘 호가창 보는 건 얘기 못 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잘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여기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라고. 그죠? 거래량이죠. 그럼 잘 보세요. 이 회사 유니크라는 회사가 상장한 주식수가 몇 개예요? 1900만 주죠. 1932만 주로 축되어 있네요. 그죠? 네, 대충 우리 그냥 2000만 주라고 해요. 1900만 주인데 대충 2000만 주라고 하자고요. 네. 그쵸? 네. 거래량이 몇만 주 터졌어요? 네, 4000만 주. 상장된 회사 주식이 그죠? 2000만 주가 안 되는데 그날 하루 동안 터진 거래량이 4000만 주, 2배 터졌어요. 이거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시죠? 근데 이걸 왜 몰랐을까요? 시야가 좁으니까 요거밖에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으면 4번 건너뛰고 5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그쵸? 이해되셨죠? 네,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죠? 네. 자, 보너스. 네. 영화도 보면 맨 끝에 이제 보너스 영상 있죠, 그죠? 자, 오늘도 제가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여기서 주식을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그렇게 대량거래 터지고 급등했죠. 그 뒤에 누가 들어왔냐? 누가 들어왔어요? 거래가 빵 터지면서 급등했죠. 그 뒤에 신용이 확 늘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신용 대군이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요? 가지야를 외치면서 신용으로 막 몰빵 때리는 사람들이 확 들어온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주가가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죠. 그렇죠? 이게 들어온 거예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일단은 사지 말아야죠. 그리고 보너스 영상이라 그랬죠? 재밌다니까요. 주식이 재밌어요. 여기 찍을 때 신용 이만큼, 여기 찍을 때 신용 이만큼, 여기는 신용 이만큼.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제일 많네요. 여기가 신용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서 이게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신용도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신용이 늘어났으면 아, 세력이 저렇게 또 해놨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상장 주식수가 1900만 주, 2000만 주도 안 되는데 그날 하루에 4000만 주 터졌다? 이 누구겠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발 스마트폰으로 분석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 하지 마시고 컴퓨터로 봐도 그죠? 이런 걸 안 보고 하시는데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뭐가 보이겠어요? 그렇죠? 스마트폰은 그죠? 좋은 쪽으로 잘 활용을 하시고 매매할 때는 솔직히 스마트폰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 매매하는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뭐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매매하기 그렇게 편하시대요. 저는 전문가라서 매매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쓰시고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지 마시고 차트도 보지 마세요. 배려요. 사람이 크게 봐야 되는데 자꾸 좁게 본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다 있으시죠, 그죠? 거의 다. 뭐 없는 제 자녀분들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없어도 다 아실 거예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견문을 넓혀라, 그죠? 세상을 두루두루 경험하면서 견문을 넓혀라 그러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최대한 크게 보세요. 근데 자꾸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스마트폰은 아무리 크게 봐도 안 보이니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도 좀 크게 보시고. 아셨죠?
눈이 너무 안 좋은데요. 네, 40인치로 바꾸세요. 그리고 종목 하나 잘 하시면은 그 돈 나와요. 뭐 40인치 모니터라고 해봤자 뭐 100만 원도 안 하거든요. 열심히 수익 내셔가지고 네, 컴퓨터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모니터를 바꾸세요. 저는 그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이게 생각보다 좀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네, 거의 1시간 가까이 다 진행이 된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아까 제가 이제 지수랑 이런 것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그거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네. 자, 마무리를 또 잘해드려야죠. 네. 아이고. 잠시만요. 네, 방송사고 난 것 같은데. 잠깐만요.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차트 하나 옮기다가 약간 깨진 것 같은데요. 잘 보이시죠? 아이고, 잠깐만요. 제 모니터 바탕화면이 잠깐 보였죠, 그죠? 네, 네, 네. 네, 자, 이거 차트 이거 보이시죠 지금? 네, 자 보세요. 이제 지수를 놓고 보죠. 아까 코스닥 지수 안 보여드렸죠? 네, 그래요. 코스피도 보고 코스닥도 보고 마무리 짓게요. 자, 저기 1980년 여기서부터 보세요.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적어놨어요. 주식시장은 뭘로 간다? 돈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많이 펼치죠. 게다가 무슨 정책이에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풀 거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 어떻게 해서요? 돈을 풀어서 살리겠다. 그거 아닌가요? 그쵸? 주식시장은 실적이나 성장성, 그죠? 이런 걸로 가는 게 맞긴 맞아요. 하지만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역대 정권마다 추진하는 게 있죠. 거기에 돈이 실려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올라간다, 더 간다,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떨어진다, 쓸데없는 논쟁만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발 위에만 쳐다보지 마시고 아래도 한 번씩 쳐다보세요. 의심의 여지가 있나요? 이런 거리랑 터진 적이 여기 한 번 있잖아요. 이때 뭐 했는데요?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쌍바닥 거칠게 찍고 진바닥 찍고 이만큼 갔어요. 이때가 20년 전이죠 거의. 이때가 큰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어요. 저는 그게 좀 또 왔다고 생각해요.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그쵸? 이때보다 더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으니까. 그쵸? 코스닥을 보시죠. 코스닥은 좀 역사가 짧죠, 그죠? 네, 짧은데 여기 그래서 2000년부터 보면 돼요. 이런 거래량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쵸? 네. 의심의 여지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죠? 휴대폰으로만, 그 조그만 기계로만 세상을 보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그죠? 네. 크게 보시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셔야 돼요. 맞죠, 그죠? 네. 그 돈도 이왕이면 좀 편안하게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이제 제 방송 이제 애청해 주시는 분들 들으시라고 네.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분석하면 위험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크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런 요령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무튼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죠? 거래량을 믿으세요. 네. 거래량, 이게 증시를 올리고 또 올린 증시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있죠. 내일은 제가 개인 스케줄 때문에 저녁 방송을 하루 이제 못합니다. 못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죠. 네. 내일 하루는 양해 좀 해주세요. 대신에 내일 저녁 때 그 미리 이제 유튜브 이제 그 기법 강의 영상을 이제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유튜브 그쪽 들어오셔서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